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5장 여셨습니다. 전달체계 딜리버리 시스템이라 그러고요. 정책론에서도 여러분들 좀 배우셨을 거예요. 자, 제가 혈관과도 같다 그랬는데요. 예, 추상적인 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걸 행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행정에 있어서 바로 이 전달체계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눈에 쏙을 보시면 내용은 총 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달체계의 개념 및 원칙 했는데 제법 문제 좀 나오죠. 예, 그래서 20일에는 쉬었지만 22회도 나왔고 그 전에 쭉 나와서 10회부터는 아주 꾸준히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전달체계 개념 및 원칙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달체계의 개선 전략. 최근엔 좀 기출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요. 개선 전략이 조금 용어가 낯선 용어들이 있는데 알고 계셔야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달체계 하면은 우리가 크게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공과 민으로 나누는 경우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되나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법 문제로 나온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전달체계 개념 및 원칙에서는 전달체계 개념 및 구분 별 하나,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전달체계 구축의 원리 22회 때 요 바로 전에도 여기서 기출이 됐고요. 이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은 여기서 좀 꽉 잡으시면 정책론에서 좀 쉽게 가세요. 예, 같은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꽉 잡아주시면 좋겠고, 행정론에서는 여기가 별 3개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기본 원칙엔 뭐가 있나 이런 거 좀 볼 거고요. 전달체계 개선 전략, 그러니까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이 여기 보시면 별 3개인데, 그러니까 좋은 전달체계는 어떤 원칙들을 지켰나 해갖고 지속성, 통합성, 포괄성, 접근성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원칙을 갖고 어느 조직의 전달체계를 봤더니 어떤 문제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되죠? 개선해야 되죠. 그래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비스 배분 방법, 그 다음에 전달체계 개선 전략 중에도 가장 조금 중요한 비중이 통합성을 증진하는 거예요. 왜?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날로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별 하나를 차지한 거죠. 예, 이런 걸 좀 알고 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과 민이 역할 분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민영화니 또 파트너십이니 이런 말 엄청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공과 민의 역할에 대한 것, 각각의 역할은 어떻게 나눠지며 어떻게 분담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원칙이 중요하냐, 역할 분담의 유형들을 크게 나눠보면 어떤 유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03쪽으로 가셔서 전달체계 기출 경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기출 포인트를 좀 보시면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아까 제가 다양한 원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포괄성, 통합성, 접근성 시험 초창기부터 꾸준히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이며, 여기에 더해 활용성 개념까지 살펴봐야 된다. 전달체계에 관련해서 집행체계, 행정체계는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고 이 2개를 비교하라는 거죠. 공과 민의 역할 분담, 이것도 이 2개를 비교하는 거죠. 이것도 종종 출제된다. 최근에는 출제되고 있지 않지만 공급 억제 전략, 수요 억제 전략, 통합성 증진 전략도 한 번쯤은 확인하자 그랬어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달체계 개선 전략 하면 막 더 사용하게 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악용하지 않는 선에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억제 전략도 필요하거든요. 이때 공급 억제 전략이 있고 수요 억제 전략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고, 그런 전략에는 각각 뭐가 속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왜? 예제가 나왔을 때 무슨 전략인지 알아야 되고, 공급 억제 전략에 속한 건지 수요 억제 전략인지 묶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출제가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내용이라 툭툭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고요. 최근 5년간의 출제 분포 보면 평균 출제 문항수 1.4인데요. 최근 5년간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행정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추상적인 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거고, 이 전환에서
혈관의 역할을 하는 게 행정이고 혈관 중에 혈관이 바로 딜리버리 시스템, 전달 체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조금 생각이 비슷한 출제자라면 기출을 좀 더 높일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이 나오면 세 문제잖아요. 저는 행정론에서 전달 체계 비중이 한 문제 나올 비중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더 높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4문항 뭐 2문제는 나온다. 예, 많이 나오면 3문제는 나온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예, 각각의 과목에 그 과목과 아주 연결성이 높은 챕터가 있어요. 저는 행정론에서는 전달 체계가 높은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봐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기출배독 같은 경우는 키워드로 10년간의 데이터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예, 그래서 11문항.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장에서 나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효과성이 안 나와 한다면 이 구축의 원칙을 마치 진단하듯이 통합성을 지켰나? 내가 접근성을 높였나?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면 어디에 빵꾸가 나는지 보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되게 도움이 되죠. 이게 11문항 높죠. 그 다음에 전달체계 구분 및 역할 9문항 여기도 높죠. 예, 그래서 요거는 10년간 데이터란 말이죠. 5년. 그래서 최근엔 조금 낮지만 10년으로 보면 키워드로는 전달체계 비중 좀 더 높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5장 여러분하고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